제 개인적으로는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정이다. 악법도 법인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는데 아이들한테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지도자로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들어야 될 주제는 대회 참가 규정이에요. 성적에 무관한 대회를 이제 열게 돼 있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여는 대회들 이런 것들만 참가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생겨서 네. 그거를 이제 감독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감독님의 개선 방안 이거는 뭐 모두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규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 참가 규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유소년 축구 대회를 참가하려면 국내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제 3조에 의해서 출전이 가능합니다. 3조가 뭐냐면 대회 참가 범위예요. 그래서 협회에 등록된 팀은 협회가 승인한 대회만 참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를 하면 공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게끔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도 축구협회에서 여는 지역대회. 그러니까 뭐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경기도에 국한돼서 하는 지역대회는 예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체전은 또 예외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제대회. 국제대회는 대한체육회에서 가맹단체에서 하는 국제대회만.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국가대표 선발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대회를 승인을 하잖아요. 거기에 연계가 돼서 하는 저학년 대회. 이 5개 대회는 지금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한데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회 참가할 수 있는 팀들이 한국에서 있는 많은 유소년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5학년, 6학년들, 그러니까 1종이라고 하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그런 클럽이 나눠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1종이라고 하는 엘리트 선수들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팀들을 이제 2종이라고 치부한다고 하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들이 이제 그런 대회들을 참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한국에는 지금 그 전국 대회가 겨울 1, 2월 그리고 8월에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 4, 5월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리그를 참가할 수 있게 돼 있는 현재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규정들을 축구협회에서 이제 지금 뭐 올해 만든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한 6,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만들어 갖고 온 취지가 있을까요? 축구협회에서 그냥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만든 취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의 교육이나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도 뭐 사업성만 띄고 주최하는 대회들 이런 대회들을 조금 제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시도에서 이제 어떤 대회가 열리는데 시도 축구협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대회들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막 우후죽순 생기는 거를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규정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조금 시대가 흘렀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 쪽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규정이다. 그래서 조금 손볼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건 어떤 면에서 시대에 그러니까 뒤떨어졌다고 지금부터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지금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승인팀은 승인된 대회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1년에 어떤 대회들을 개최를 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대회들이 있을까요? 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 언더 12 같은 경우는 초등리그하고 아까 말씀했지 전국대 2회 정도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언더 11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 리그는 초등리그죠. 초등리그는 간헐적으로 시범으로 한 4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전국에. 한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해요. 그 나머지는 지금 못 하고 있고.
근데 전국 대회는 지금 2대회 정도. 아까 이제 승인 규정 말씀드렸듯이 전국 대회 승인을 내주고 거기서 연계적으로 저학년 대회를 열 수가 있으니까 2개 정도 합니다. 그 전국 대회 승인이라는 건 지자체에서 그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우리가 지금은 이런 좀 대회를 후리합니다. 하겠다. 지자체라든지 어떤 단체가 미리 사전에 대한축구협회 승인 요청을 하고 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운동장에서 모든 것들을 점검해서 부합만 한다면 유켄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유켄시 축구 대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그렇죠. 단순히 생각하면 저희 같은 회사가 운동장 하나 빌려서 그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운동장을 빌려서 대한축구협회 승인 받는다. 이러면 심사 기준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켄시랑 예를 들어 뭐 서울시랑 합쳐서 이 서울시에서 대한축구협회에 이런 대회를 열 거라고 승인을 요청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 심사를 한 뒤에 대회를 열어도 되겠다 하면 주는 건가요? 이제 여건이 갖춰져야 되죠. 어떤 여건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름 대회 같은 경우는 나이트 시설도 있어야 되고 더위 때문에 그다음 의료 시설, 뭐 심판, 제정 등등 뭐 이게 다 나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안이 있죠. 그 기준안을 통과를 했을 때는 지금 유소년들에게는 이제 그 승인을 해줍니다. 겨울, 그러니까 방학을 이용한 겨울과 여름 방학을 이용한 1월, 2월, 8월. 그래서 5학년까지 그렇게 2회를 하고 있고, 근데 언더 10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언더 10이 전국 대회가 1년에 딱 한 번 열립니다. 근데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한 그런 언더 10 이하 9세, 언더 8세, 7세 이 아이들에 대한 대회는 지금 열어주고 있느냐? 사실 지금 전무하거든요. 없어요. 아예 없다. 네,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유소년 경기 방식을 8대8로 바꿨어요. 그죠? 근데 8대8로 바꾸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 연령에 맞는 기술 습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르쳐 보니까 11대 11 가르칠 때보다 굉장히 축구 입문 시기도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입문 시기가 빨라서 그 나이에 받는 기술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스몰 게임 있죠. 2대2, 3대3, 4대4, 5대5, 6대6, 7대7을 거쳐서 육성이 돼야지만 이제 5학년 이상, 고학년이 됐을 때 이 8대8 수행 능력 또 우리가 축구협회에서 원하는 어떤 그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력을 갖춘 선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8대8은 그런 목적을 갖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이 국내 대회 승인 규정에 묶여서 4학년 언더 10 밑으로는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게끔 어떻게 뭐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스몰스 게임을 하면서 접목도 시켜보고 실패도 해보고 또 성공도 하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이 아이들 발전해서 어떤 대한축구협회 8대8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선수로서 성장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목적은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지만 그 아래쪽의 단계는 지금 이런 규정이나 어떤 축구협회 예산이나 인풀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정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현장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떤 이런 스몰 사이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가리킨 기술들의 어떤 접목과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 분명히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을 또 보면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징계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징계를 받고 있나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어떤 선수들은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정성 들여서 스킬도 다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떤 아까 얘기했던 스몰 사이드 게임을 통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발전도 시켜야 되고 아이들 스스로도 느껴야 되고 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 제도 때문에 막고 있으니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지도자들이 생겨나고 불법을 하는 지도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이종 생활체육쪽은 1년에 많은 숫자의 어떤 이런 대회들을 열어요. 협회에서 열지 못하는 대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 대회에
불법 이름을 팀 명칭을 약간 바꾼다든지 아니면 팀 명칭을 그대로 쓰고 출전을 감행을 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승인되지 않은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공정위원회 회부가 되고 징계가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도자들도 조금 잘못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럼 요 말씀 전에 그러면 좀 네. 살짝 요 앞에 것까지만 정리를 하면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등록된 팀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종 그렇죠. 생활체육 네. 일종에 있는 팀들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된 대회들을 전국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1, 2월, 8월에 그렇죠. 5학년, 6학년들은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5학년, 6학년들은 대회가 있는데 그 일종에 등록된 팀들도 저학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학년부터 당연하죠. 4학년까지. 네. 근데 1학년부터 4학년 아이들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그런 미니 스몰 게임들이 그렇죠. 할 수 있는 대회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대회가 지금 전무하다 없다. 지금 그렇죠. 현재는. 네. 현재는 5학년, 6학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그렇죠. 있고 밑에 있는 아이들은 할 수가 없는데 다른 2종 클럽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렇죠. 대회가 승인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생활체육 1년 내내 대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엘리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축구를 하고 그렇죠. 엘리트를 하는 친구들의 그 저학년 친구들은 대회를 나갈 수가 없다. 규정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죠. 기본은. 근데 이런 대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일종 팀들이 편법을 쓴다. 감독님들이 불법을 하고 왜 일종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으로 대회를 나가면 불법이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이종 대회를 나간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름을 달고도 나가죠. 달고도 그냥 네. 징계 받겠다. 네. 징계 받겠다. 이렇게 감수를 하는 거죠. 감수하고 지도자가. 나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도자들한테도 저는 한마디 사실을 하고 싶어요. 네. 뭐냐면 악법도 법인 거예요. 그죠?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축구협회에다가 개정 건의도 하고 또 그거를 관찰시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회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악법도 법인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는데 아이들한테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지도자로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네. 그런 단체나 아니면 지도자분들을 네. 생각이 맞으시는 지도자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서 이런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사실은 축구협회에서 네.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싫어하시는. 네,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 축구협회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짚지 못하는 놓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좀 이야기하고. 또 현장의 유소년들이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직원은 어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런 편법을 네, 쓰는 지도자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왜 그렇죠. 네. 편법을 이런 편법을 쓰는 환경이 되었느냐 이게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굳이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이 유소년 축구 생태계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축구 생태계 환경이 뭔가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네. 선수를 계속 수급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팀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환경이기 때문에 대회도 나가서 이 팀을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팀을 말해줘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감독님들의 그 생계 유지에 결정적으로 걸려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바뀌기 어려운 근데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계 유지라는 표현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놓고 볼 거는 유소년 발전에 맞는 방향이냐, 저해가 되는 방향이냐,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대회 승인 규정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의 흐름은 자꾸 변화가 되고 있고
자, 나라 정책도 변화가 되고 있고, 그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통합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 지금 하고 있고, 연계성을 자꾸 띄게끔 하고 있고, 어떤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다. 이 규정 자체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감독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이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좀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저는 협회에다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안을 하나 좀 제시를 해볼게요. 내용을 미리 뭐 대한축구협회에 이야기를 해보거나 그러신 적은 있으세요? 아직은 제가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이 게시에서 이야기를 하려고.